여러분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 쉰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피부가 칙칙하고 주름이 깊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무거워지지요. 특히 세수하고 난 뒤 건조하고 거칠어진 얼굴을 보면 자신감도 사라지고 외출조차 망설여지곤 합니다. 사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피부 관리냐며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오늘 그 생각을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피부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화할 수 있는 아주 정직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74세의 박영희 할머니는 얼마 전까지 거울을 보는 일이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피부가 칙칙하고 주름이 깊어져 사람들이 자신을 피곤해 보이는 노인으로만 본다고 하셨지요. 사진을 찍을 때도 항상 뒷자리에 서고 싶다고 하셨던 그분이 지금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이웃들이 영희 씨 얼굴이 반짝거리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묻는다고요. 그 변화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값비싼 화장품도 아니고 복잡한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수 전에 꿀 한 방울을 바르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50년 동안 피부 건강을 연구하며 만난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간단한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피부뿐 아니라 마음까지 젊어지는 3가지 선물을 받게 되실 겁니다. 첫째, 주름이 옅어지는 변화. 둘째, 피부가 빛나는 활력. 셋째, 거울 앞에서 미소 짓게 되는 자신감입니다. 지금부터 그 변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곧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박영희 할머니처럼 피부의 변화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왜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이렇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이죠. 이유를 제대로 알면 그에 맞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밤사이 우리 피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는 동안 땀과 피지 각질, 심지어 공기 중의 미세먼지까지 피부 위에 쌓이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을 피부가 빠르게 털어내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20살의 피부는 약 28일 만에 한 번씩 재생되지만 60살이 넘으면 그 주기가 60일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피부 재생 속도가 늦어지니 각질과 독소가 쌓이면서 주름은 깊어지고 피부는 칙칙해지는 것이죠. 또한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피부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분을 유지해야 탄력 있고 부드럽게 유지되는데 나이가 들면 그 수분을 붙잡아 두는 힘이 약해져서 쉽게 건조해지고 당기게 됩니다. 건조한 피부는 잔주름의 시작이 되고 거울 속 내 얼굴이 점점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가 됩니다. 여기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0살이 넘은 할머니는 어느 날 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장을 해도 뜨고 피부가 거칠어져서 외출이 점점 꺼려진다고요. 사람들 앞에 서면 괜히 쑥스럽고 자꾸 고개가 숙여진다고 하셨죠. 제가 피부 재생 주기와 수분 유지력에 대해 설명드리고 피부에 부담 주지 않는 간단한 보습 방법과 꿀을 활용한 세안 루틴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달 뒤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다시 찾아오셨어요. 요즘은 화장하는 게 즐겁다고요. 피부가 부드러워지니 외출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피부의 또 다른 적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감소입니다. 이 2가지는 피부를 탄탄하게 지탱해주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부터 이 성분들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고 피부는 점점 처지고 주름은 깊어지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져 영양 공급이 줄어드는 것도 큰 요인입니다. 피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생기를 잃고 칙칙해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피부는 이런 변화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변화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기관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자연이 주는 선물 같은 재료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피부 건강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저에게도 특별히 아끼는 성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꿀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을 단순히 식재료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꿀은 수천 년 전부터 피부를 위한 귀중한 재료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매일 꿀과 우유로 목욕을 하며 피부를 가꿨다고 합니다. 중국의 황후들도 꿀을 이용한 마스크를 꾸준히 사용해 젊음을 유지했다고 전해지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꿀을 피부에 사용했을까요? 그건 꿀이 자연이 준 가장 강력한 보습과 회복 성분을 동시에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그 효능이 입증된 슈퍼 성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꿀의 효과를 실험해보며 확실한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그 반응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칙칙했던 분들이 꿀을 활용한 간단한 습관만으로 피부가 촉촉해지고 잔주름이 옅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기 박영자 할머니의 사례가 또 하나의 증거가 되어줍니다. 68세의 할머니는 평소 피부가 푸석하고 주름이 깊어 가족 모임에서도 늘 사진을 피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하셨죠. 할머니께 꿀의 효능과 간단한 사용법을 알려드린 후 세수 전에 꿀 한 방울을 부드럽게 바르는 습관을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할머니는 전화를 주셨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미소가 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웃들도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 비결은 값비싼 화장품이나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엌에 있는 꿀 한 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자연의 선물을 피부에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부에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더 특별한 이유가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꿀이 왜 오랜 세월 동안 피부 관리의 비밀 병기로 불려왔는지 함께 알아보았죠. 이제는 꿀이 실제로 우리 피부에 어떤 효능을 가져다 주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시간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꿀을 사용한 사례를 경험해 보았고, 그 중에서 특히 2가지 효능이 피부 변화를 결정적으로 이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꿀의 천연 보습력입니다. 꿀은 자신의 무게보다 20배 이상 많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꿀은 피부 속 깊은 곳까지 수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젊었을 땐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점점 약해져서 보습이 절실해집니다. 그럴 때 꿀은 마치 스펀지처럼 피부에 수분을 붙잡아주는 고마운 친구가 됩니다. 70살의 최순덕 할머니도 그런 사례 중 한 분이셨습니다. 피부가 늘 당기고 건조해서 고생하시던 할머니는 값비싼 크림을 발라도 금세 다시 메말라진다고 속상해하셨습니다. 제가 꿀의 보습 효과를 설명드리고 따뜻한 손바닥에 꿀 한 방울을 녹여 얼굴에 부드럽게 바르는 방법을 안내해드렸죠. 한 달 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승호 박사님, 피부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요? 당김도 사라지고 얼굴이 편안해졌어요. 그 목소리 속에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2번째는 꿀의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피부는 매일 자외선, 공기 오염, 스트레스 등 수많은 외부 자극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자극은 피부에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그 활성산소는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앞당기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꿀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즉, 꿀은 피부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꿀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 노화를 30%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들은 많은 분들이 꿀을 다시 보게 되었고,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꿀은 다시 한번 자연의 선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최순덕 할머니도 이 효과를 몸소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꿀을 꾸준히 사용하신 지 3주 만에 홍조가 줄고 피부톤이 맑아졌다고 하셨죠. 이웃들이 순덕 씨, 요즘 얼굴이 화사해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웃으며 꿀 덕분이에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꿀은 단순한 보습 그 이상을 제공합니다. 피부를 보호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거울 앞에서 미소 짓게 만드는 그야말로 피부의 재생력을 깨우는 자연의 마법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꿀을 어떻게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사실 꿀을 그냥 얼굴에 바른다고 해서 그 모든 효능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꿀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사용해야만 그 진정한 효과를 피부 깊숙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50년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 개발하고 조정해온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꿀 사용법이 있습니다. 이 8단계의 방법을 따르면 누구나 집에서 편안하게 꿀의 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들으시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막상 해보시면 쉽고 즐겁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75살의 강민호 할아버지는 처음에 이 방법을 들으시고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박사님, 이 나이에 무슨 피부 관리예요? 복잡하면 안 할 겁니다. 하시며 웃으셨죠. 할아버지는 손자들이 할아버지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8단계가 정말 쉽다고 설명드렸고 한 달 뒤 할아버지는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승호 박사님, 이거 너무 쉬워요.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손자들이 이제 젊어 보인다고 해요.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8가지 단계를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손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손이 더럽다면 꿀이 아무리 좋아도 피부에 잘 흡수되지 않거든요. 따뜻한 물과 비누로 꼼꼼히 씻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닦아주세요. 둘째, 순수한 꿀을 준비합니다. 가공된 꿀보다는 천연 꿀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너무 되직하면 물 한두 방울을 섞어 묻게 만들면 됩니다. 셋째, 꿀을 콩알 크기만큼 덜어냅니다. 많이 바른다고 효과가 커지는 건 아니에요. 작은 양으로도 충분하답니다. 넷째, 손바닥에 꿀을 놓고 양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체온으로 살짝 녹입니다. 이 과정이 피부 흡수를 도와줍니다. 다섯째, 이마부터 시작해볼 턱, 눈가순으로 부드럽게 펴바릅니다. 특히 눈가는 피부가 얇으니 조심스럽게 다뤄주세요. 여섯째, 손끝으로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5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 동작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꿀이 피부 깊숙이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일곱째,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부드럽게 헹구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여덟째는 깨끗한 수건으로 얼굴을 톡톡 두드리며 닦아주고 필요하다면 평소 쓰는 보습 크림을 얇게 발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일주일에 2~3번만 꾸준히 반복하시면 피부의 수분감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잔주름도 서서히 옅어지게 됩니다. 강민호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피부뿐만 아니라 자신감까지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꿀이 어떻게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고 주름을 완화시키며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지 함께 알아보았죠. 그리고 꿀을 올바르게 바르는 8가지 단계도 하나하나 따라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꿀을 사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오히려 꿀의 좋은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바로 과도한 사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이 좋다고 하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얼굴에 듬뿍 바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꿀은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너무 자주 바르면 피부가 끈적거리거나 모공이 막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주일에 2~3번 저녁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가 편안하게 촉촉해지고 효과도 오래 지속된답니다. 여기 66세의 윤혜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 꿀의 효능을 듣고 너무 반가우셨던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얼굴 전체에 듬뿍 꿀을 바르셨다고 해요. 며칠 뒤 전화로 박사님 피부가 너무 끈적거리고 오히려 불편해요라고 하셨죠. 제가 주의세 정도로 횟수를 줄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연락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피부가 훨씬 편안해지고 건조함도 사라졌다며 이제야 꿀의 진짜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알레르기 테스트를 꼭 하는 것입니다. 꿀은 천연 성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얼굴에 바르기 전에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 24시간 동안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려움이나 붉어짐이 없다면 안심하고 얼굴에 사용하실 수 있어요. 70살 박미자 할머니는 피부가 예민해서 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알레르기 테스트를 권해드리자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지만 꼼꼼히 테스트해 보신 후에 안심하고 꿀을 사용하셨고 그 결과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당김이 줄었다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준비가 피부를 지키는 큰 차이가 될 수 있답니다. 세 번째 주의할 점은 꿀을 바른 후 바로 햇빛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꿀은 자외선에 민감해서 바른 직후 강한 햇빛에 노출되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꿀 마사지는 저녁 시간 세안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낮에 사용하셨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영국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꿀을 사용한 후 자외선 관리만 잘해도 피부 재생 속도가 20%나 빨라진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꿀을 더욱 오래 신선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꿀을 작은 유리병에 소분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꿀의 좋은 성분이 오래 유지되고 매번 사용할 때마다 신선한 느낌으로 바를 수 있어요. 67세의 최영란 할머니는 이 팁을 듣고 꿀이 더 부드럽게 발린다며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피부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준답니다. 이제 여러분은 꿀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뿐 아니라 피부를 안전하게 지키는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꿀은 다른 자연 재료와 함께 사용할 때 효과가 2배, 3배로 커진답니다. 지금부터는 꿀과 함께 사용하면 좋은 천연 재료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마스크팩은 꿀과 요거트의 조합입니다. 요거트는 피부의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고 피부톤을 환하게 만드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보습력과 영양 공급이 동시에 이루어져 피부가 더욱 밝고 생기 있게 변하게 됩니다. 이 조합의 효과를 가장 먼저 경험하신 분은 71살의 정미영 할머니셨습니다. 피부톤이 고르지 않고 칙칙해서 가족 사진을 찍을 때마다 늘 뒤로 숨으셨던 할머니께 꿀과 요거트를 섞은 마스크팩을 권해드렸어요. 티스푼 하나 분량의 꿀과 무가당 요거트를 섞어 얼굴에 부드럽게 펴 바르고 15분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는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3주 뒤 할머니는 사진 찍는 게 부끄럽지 않다며 피부가 환해지고 부드러워졌다고 기뻐하셨어요. 그 미소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조합은 꿀과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성분입니다. 피부가 예민하거나 주름이 깊은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 조합이에요. 이 마스크팩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도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탄력이 살아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3살의 황순자 할머니는 주름이 깊어 늘 속상해 하셨는데 꿀과 오트밀을 섞은 마스크팩을 사용하신 뒤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이 젊어졌다고 말해줬다고 하셨어요.
작은 재료 하나가 가져온 변화가 참 놀랍지 않나요? 이처럼 꿀은 단독으로 사용해도 훌륭하지만 요거트나 오트밀과 함께하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재료는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자연이 주는 힘을 믿고 실천해 보세요. 변화는 어느 날 거울 속에서 조용히 시작될 테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꿀을 활용한 피부 관리법과 천연 재료를 더한 마스크팩까지 함께 알아보았죠. 이제 피부가 촉촉해지고 맑아지는 상상을 하시며 실천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피부를 더 오래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마스크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 아시나요? 바로 일상 속의 작은 생활 습관들이 함께할 때 피부는 더 오랫동안 빛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5가지 습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67세의 김동철 할아버지입니다. 처음 뵈었을 때 할아버지는 피부에 별 관심이 없으셨고, 박사님, 이제 와서 피부를 챙겨 뭐 하나요? 그냥 나이 드는 대로 사는 거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5가지 생활 습관을 소개드리며 하루에 10분만 투자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3달 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젊어 보인다고 칭찬해요.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그럼 지금부터 김동철 할아버지를 변화시킨 피부를 위한 5가지 생활 습관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고 피부도 마찬가지로 수분이 부족하면 쉽게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루에 약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이상적이고 시간을 정해두고 조금씩 나누어 마시면 훨씬 쉽습니다. 예를 들어 물병을 책상이나 식탁 옆에 두고 1시간마다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김동철 할아버지도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 물 마시는 걸 잊지 않으셨답니다. 그 결과 피부가 한결 촉촉해졌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 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수면을 취하면 피부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은 피부 노화를 25% 이상 늦춘다고 해요. 김 할아버지도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밤에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든 후 피부뿐만 아니라 피로도 덜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햇빛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잔주름, 기미, 색소 침착 등을 유발합니다. 외출 시에는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넓은 책모자를 착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김 할아버지는 처음엔 모자를 쓰는 것이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아내분이 예쁜 모자를 선물해 주시자 자랑스럽게 쓰고 다니셨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는 피부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귤, 딸기, 브로콜리,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고등어, 연어, 호두 등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영국의 한 피부과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와 오메가3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피부 콜라겐 생성이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김 할아버지도 하루 1개의 귤과 고등어 반찬을 꼭 챙겨 드셨다고 해요. 마지막 5번째는 가벼운 운동과 얼굴 마사지입니다. 매일 10분 정도의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돕고 피부에 산소와 영양을 원활하게 공급합니다. 여기에 하루 5분 손끝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피부에 생기가 돌고 잔주름도 완화됩니다. 마사지는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동철 할아버지는 저녁 산책 후 아내와 함께 마사지를 하시면서
부부 사이도 더욱 가까워졌다고 하셨답니다. 이처럼 물 마시기, 일찍 자기, 자외선 차단, 좋은 음식 섭취, 가벼운 운동과 마사지. 이 5가지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비싼 화장품 없이도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죠. 이제 여러분도 준비가 되셨나요? 피부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 생각보다 훨씬 솔직하게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오늘부터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변화는 느리게 오지만 분명히 찾아옵니다. 거울 속에서 다시 미소 짓는 그날,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피부와 삶에 따뜻한 응원의 말을 전해드릴게요.